아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망쳤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악영향을 끼치긴 했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쇄신과 반성의 메시지 자체는 옳지만 이게 정무적으로 너무 이상했다라는 건 대다수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고, 다만 또 하나의 이 내로남불을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서도 본 게, 쇄신하고 반성하자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 자기 꽂아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만 됐어도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니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데 좀 이상하고 미진했던 것 같고, 하지만 책임을 정말 한 사람이 져야 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이재명 의원이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이원욱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해철 전 장관, 홍영표 의원, 이낙연 전 대표 등등이 사실상 이재명 너가 책임졌어. 너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고 페북 메시지를 막 퍼붓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에 이 당 위기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음주운전하고 사고치고 사회적 무리 일으킨 다음에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 논리로 나와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서 책임지고 보답하겠습니다 할 게 100% 확실하다. 그 과정에서 친명과 친문 사이에 사생결단이 한번 일어나겠죠. 근데 저는 장해찬 평론가가 박지원 위원장에게 가혹한 조건을, 기준을 들이댄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니 이게 네. 27살의 정치 신인이라면 제가 이런 조건을 안 드리는데, 아니요. 당 대표잖아요. 180석의 당 대표. 그거는 옛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쪽에 밀려서 내려갈 때 결사항전, 대통령을 향해서 결사항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좋다 옳다기보다는 뭔가 싸움을 격심하게 할 때 적을 더 늘리거나 좀 상위에 있는 쪽까지 더 적으로 만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도 깍듯이 고개 숙이고 퇴장하고, 심지어는 공천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에서도 사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까지 걸고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은 좀 정치인이 금방 그렇게 이겨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굳이 꼽으라면 구조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박지원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왜 뭐 안 받느냐, 여기까지 나아가는 건 좀 정치인한테는 가혹한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비대위에 청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 3, 4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 검수완박 때 보리자루 취급당했죠. 근데 이 비대위원들이 말이에요, 이 정치 경험이 없는 20대 또는 30대일 텐데, 이 지방선거라는 정당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즌에 이 사람들을 비대위원으로 내세우고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네. 그러니까 이거로 똑같은 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뭐 러시아가 전쟁에 내보내면서 총 한 번 안 쏴본, 아니면 뭐 사격 일주일 훈련 받은 네. 그런 신참을 지휘관으로 해가지고 부대를 파견해갖고 싸움을 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싸움에 지겠죠. 진 거에 대한 책임을 그럼 니네가 져라,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너무 저는 가혹하다는 점에서 뭐 장해찬 평론가가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이 가혹하다,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의 기성 세력들이 이 젊은 비대위원장한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운다. 이것만큼 가혹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정말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관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비대위원들을 이렇게 사퇴시키고, 이재명 후보는 정작 책임이 제일 큰 이재명 후보는 유유히 전당대회에 나온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봅니까? 김수현 평론가도 그렇게 봐요? 나올 겁니다. 유유히 나와서 대표하고 2024년 총선까지 돌파! 그러면 그리고 총알바지 자기가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자기가 이겨가지고 대선까지 그대로 직진! 이게 이재명 당선인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참, 총알바지 그분의 전략. 캐릭터는 너무 분명해서. 결국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방탄조끼도 입을 수 있고,
다음 대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논리로 이재명 후보 의원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문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당내 개파로는 친문이 더 다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권 주자급 인물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 결국 전당대회에 승리하게 되고 이게 민주당 몰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친문 일부가 이미 친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친문이 다수라고 하기도 김남국 의원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쪽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재명 당선인이 2024년 민주당 공천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뉴스트라다무스의 그 한 명 따로 출연하던 시절에 제가 예언했었던 동영상을 역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KKK 날라간다. 민주당에서 KKK 사생부에 오른다라고 예언을 누굽니까 했었습니다. KKK가?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아니에요? 김용민 아니었고 김종민이었습니다. 아, 그때 네. 김종민. 왜 세 사람을 꼽았냐면 네. 상징적으로 친문 짙게 날린다. 아. 첫 번째 그 고민정, 두 번째가 이낙연계 날린다. 김종민, 세 이종민은 번 원래 안희정계 안희정계인데 이낙연계로 이번에 편입된 같이 거죠. 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편도 한 명 날려야 된다. 그게 김남국이에요? 김남국이다. 네. 이모 얘기가 나올 겁니다.